자, 필수 예제 5-1 성균관대 2016학년도 모의논술 문제로 인출된 문항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시문 보게 되면 한 생물체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염체의 수와 유전자는 매우 안정되게 유지되어지지만 간혹 염체의 수와 구조에 이상이 생기기도 한다. 염색체 수의 이상은 상염색체와 성염체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으며 대표적 염체 수에 의한 질병으로는 이제 다운 증후군이나 터너 증후군, 클라이펠터 증후군 등으로 이제 볼 수 있다. 제시문에서 이렇게 정보를 준 거고요. 자, 염색체 돌연변이에 대해서는 염체 구조의 이상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염색체 구조의 이상에는 염색체의 결실, 중복, 역이, 전자 등이 있다. 자, 제시문 나에서 그래서 수의 이상과 구조의 이상 이렇게 두 가지로 염체 이상을 갖다가 분석을 해줬어. 제시문 나. 염체 수의 이상은 주로 염체 비분리에서 일어난다. 하지만 여기서 주로라고 그랬지. 그치? 그래서 이제 완전하게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경우들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 갖다가 약간 이제 뉘앙스를 주고서 있고요. 핵분열 시기 중 중기에서 말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염색체 사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의 이 경우밖에 없다라고 봐야지. 우리가 일반적인 문제를 풀 때는 수의 이상은 결과물에 대한 염색체 수의 이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나중에 뒤에서 문제에서 보게 되면 염색체 수의 이상처럼 보이는 현상이 이런 비분리 현상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그 전자라든지 이런 현상에 의해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어. 그런 현상에 대해서 혹시 들어봤니? 염색체 수의 이상처럼 보이는 현상들. 예를 들어서 XXY인데, 그치? 예를 들어서 XXY인데, 이때 XXY가 염색체의 비분리 현상에 의한 게 아니라 염색체의 구조 이상, 즉 전자라든지 이런 현상에서도 그런 유사한 성질을 보이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 네. 그런 예외적인 현상에 대해서 혹시 들어봤어? 아니요. 이게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그 현상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서 있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논술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에서 주로 염색체 비분리에서 일어난다. 수의 이상은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들은 그렇지 않은 상황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야. 꼭 여기에서만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경우를 논술 문제에서 문제시 삼게 되면 이제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되고 지금 은서도 처음 들어봤다고 얘기하듯이 생소한 그런 그 결과물을 주고서 우리가 유추하거나 추정하게 하는 문제들이 여기에서 이제 간혹 나타나. 특히 2단원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지는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는 여기서 필수 예제라든지 그 다음에 연습 예제 있지? 학습 예제. 그것들 한번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논술 문제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봐도 좋아. 다른 영역에서는 논술 문제나 수능 문제랑 좀 비슷한 성향, 문제에서의 어떤 계산이라든지 내용적인 요소에 있어서 논술 문제가 배경식을 조금 더 정확하고 정확하게 활용하고 이런 성향이 좀 강하다고 하더라도 수능 문제의 큰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이 영역에서는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는 결과들을 갖다가 주어진 정보로부터 유추하도록 이렇게 하는 문제들이 이 단원에서 성격이 좀 강해. 한번 유념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조금 이따 그 내용 나오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자. 핵분열 시기 중 중기에서 말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염색체가 두 개의 딸세포로 분리되지 않고 어느 하나의 세포로만 이동하게 되면 염색체를 하나 더 갖는 딸세포와 염색체를 하나 잃어버린 딸세포가 형성되어지게 된다. 이거는 염색체 수의 이상에 관한 거지. 그치? 비분리 현상에 관해서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림에서 헌팅턴 무도병에 대한 가계도를 이렇게 하나가 줬어요. 헌팅턴 무도병 또 나온다. 그래서, 가계도 1, 2, 3, 4 해가지고 세대별로 이렇게 주어지고, 헌팅턴 무도병이 나타난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3세대 1번, 2번,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계도 분석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가겠지. 염색체의 이제 전자라고 하는 현상. 이게 전자나 여기 같은 특히 이제 이런 전자의 현상들이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이제 골치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처럼 염색체 전자의 잘 알려진 예는 오른쪽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9번 염색체, 상염색체지. 22번 염색체, 그치? 상염색체의 염색체 상호간의 전자에 의한 염색체 구조 이상이다. 자, 요거 자체는 이제 구조 이상이지. 그치?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된 후에 나중에 아까 전에 제가 그 염색체의 비분리 현상은 아니지만 염색체 수에 마치 이상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얘기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 얘네들이 분리되어 가지고 자녀에게 유전이 된다고 봐봐. 그러면 요때 여기서 유전이 되고 여기서 하나 잘려서 유전이 되겠지. 네. 그치? 그리고 이때 유전 쌍이 전달된 쌍이 지금 여기서는 오른쪽에 여기서는 왼쪽에 있는 쌍이 자녀에게 유전이 됐다고 하자. 예를 들어 여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9번 쌍과 22번의 오른쪽 쌍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자녀에게 유전이 됐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은 마치 자녀에게는 22번 염색체에서 나타나는 유전적 형질이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나타나? 그치. 9번의 끝부분에 의한 이 현상. 만일 어떤 유전 요소가 여기와 여기에 들어있었다고 한다면, 그치? 최초에 지금 여기와 여기에 들어있다면 자녀에게는 이 유전 요소가 몇 개가 들어가게 돼? 이렇게 해서 결합된 자녀에게는? 그치. 2개에다가 또 모계에서 얘가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치. 배우자에서 하나가 더 들어오겠지? 그럼 마치 그 유전 요소가 총 몇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 3개. 그치. 3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 근데 우리는 언뜻 그렇게 3개가 나타나는 현상은 기본적으로 비분리 현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우리는 알고서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서 판단하기는 유전 요소 자체에 어떤 한 형질이 발현되는가 안 발현되는가, 발현되는 그 개수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수만을 이렇게 살피려고 한다면은 그것이 전자에 의한 것인지 유전 그 염색체 비분리에 의한 것인지 우리가 판단하기 굉장히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제시문에서 지금처럼 전자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알겠지? 전자에 대한, 여기에서는 그런 현상이 별로 없는데 전자에서는 염색체와 염색체 간의 이제 위치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유전 요소의 자리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호여상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에는 염색체 비분리 현상과 잘 구별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나타날 수 있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제시문이나 논제에서 이런 전자에 관한 언급이 있다고 하고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 같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이 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유전 요소의 수라고 합시다. 염체 수라기보다는 유전 요소의 수에 어떤 차이가 유전 요소의 유전형에서의 어떤 형상적 이제 차이가 나타난 것인지 비분리 현상에서 나타난 것인지 또 다른 정보를 반영하지 않으면은 단순히 그 유전 요소의 개수만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있다 없다? 그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조금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어. 알겠지?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런 그 유전자 이상이라든 이런 것들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전제를 두고 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없지만은 요렇게 제시문에서 특별하게 그 염색체 이제 구조 이상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에는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그렇게 봐야 된다. 자, 혈구세포의 분열 과정에서 상호 전자에 의한 염색체 구조 이상이 발생하며 염색체의 일부분이 끊어진 다음에 다른 염색체의 특정 부위에 다시 접합되면서 2개의 유전자가 융합되어 만들어지는 융합 단백질에 의해서 백혈병이 발생하게 된다. 자, 그래서 염색체 이제 구조 이상에 관한 건데 혈구세포 분열 과정에서 이제 백혈병이 발생하는 원인들 중에 하나지. 혈구세포 분열 과정에서 상호 전자에 의해서 염체 구조 이상이 발생하고 염체 일부분이 끊어진 다음에 다른 염체의 특정 부위에 다시 접합해가지고 2개의 유전자가 융합되어서 만들어지게 되면 그 융합 단백질에 의해서 이제 백혈병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한 예시로서 이렇게 보여줬어. 자, 마지막 제시문 다에서 설명한 염색체의 전자는 세포 주기 중 어느 시기에 일어나는지 근거를 제시출하라. 이건 뭐 세포 주기에 관련된 이야기지. 자, 염색체의 전자가 일어나면 어느 시기에서 일어나야 돼? 세포 주기 중에서? 일단은 이제 염색체의 특정 부분들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치? M기? 그래서 M기, G2기와 M기, S기,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눴었을 때, 그래서 그것들은 어떤 기에서 어떤 기 사이에 발생되어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아. 어떤 특정기에서 특정기 이후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후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이 보다 더 확실해. 그런 경우들에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게 나타날까를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게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들인지 그걸 제거시켜 나가면 조금 더 정리하기 편하거든. 네. 제시문 다에 설명하고 있는 9번 염체와 예를 들어서 22번 염체 사이에 상호 전자의 경우에는 일단은 이런 전자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야? 염색 분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지. 네. 그치? 그래서 염색 분체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염색 분체가 나타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거지. 염색 분체가 만들어지는 거는 어떤 시기 이후에 나타나는 거야? DNA 자기 복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거지. 네. 이거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만 분석하는 거야. 네. 그래서 S기 다음에 일어나기 때문에 S기까지는 이제 나타날 수 없다. 응? 그래서 DNA 복제에 의해서 생성된 그 다음 시기에 그래서 S시기를 지나고 어디 그치 G2기나 M기 시기에서 이제 전자가 일어났다는지 볼 수 있다 해가지고 뭐를 갖다가 어떤 특정기를 여기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전자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S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즉 염색 분체가 만들어지고 나야 이런 전자나 여기 같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 그냥 배경식 확인하는 문제야. 거기에 대한 이제 근거를 갖다가 확실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는 거고. 그렇지? 네. 자, 그 별거 아닌 좀 가벼운 문제지만 막상 답변하려면 좀 애매한 문제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치? 요것도 이제 생각해 보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서 걸릴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림의 상황들을 철저하게 주어진 정보에 근거하여서 분석해 내는 거야. 자, 문제 2번. 아래 그림같이 생지 정자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를 촉진하는 물질을 각각, 아까 전에 그 헌팅턴 무도병이 원래, 다른 문제에 쓰이는 건데 여기 들어갔구나, 문제가. 그림이. 그 교재에 지금 아까 전에 헌팅턴 무도병에 관한 그림이 혹시 들어있었니? 아니요. 안 들어있지? 네, 없어요. 그래, 지금 요게가 지금, 요 단원이 지금 자료들이 조금 이상하게 정리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자료하고 자네들 프린트해서 준 자료하고 자네 준 자료가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헌팅 무도병은 신경 쓰지 말고. 아래 그림과 같이 생지 정자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를 촉진하는 물질을 각각 24시간과 72시간 뒤에 처리한 후에 생성되는 정자에서 염체 수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24시간의 염체 비분리 촉진제를 처리한 경우에 72시간 뒤에 처리한 경우보다 염색체 수가 비정상인 정자가 약 2배 정도 많았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지를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해라. 자, 그래서 24시간과 27시간 뒤에 처리한 후 생성되는 비분리를 촉진하는 물질을 갖다가 24, 27시간에 처리한 후 생성되는 정자에서 염색체의 수를 관찰했더니 24시간의 염체 비분리 촉진제를 처리한 경우에 72시간 뒤에 처리한 경우보다 염체 수가 비정상인 정자가 약 2배 정도 많았다. 이거는 이제 뭐 때문에, 어떤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이것과 관련 있는 현상은 세포 주기에서 정자 형성 과정이니까 생식세포 과정이지? 네. 생식세포 과정에서 비분리가 어떤 때 일어날 때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날 때와 감수 2분열에서 일어날 때 뭐의 차이가 발생하게 돼? 비분리에서 염체 수의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 개체수가 변화하게 되지. 네. 이론적으로. 그치? 네. 그래서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감수 2분열에서 일어나는 경우보다 그치, 2배의 그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문제야. 그치? 그것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은 이제 문제가 안 되게 되지. 그래서 24시간 후에 염색체 비분리 촉진제를 갖다가 투여한 놈들과 어떤 그룹은 72시간 후에 투여했다. 그런데 72시간 후에 투여한 놈의 비분리 현상이 절반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결국 24시간에 투여한 건 감수 1분열 때에, 그치? 감수 1분열 이전에 그런 비분리 현상을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 현상을 나타내도록 만들어주고 촉진한 거고, 72시간 후에 투여한 거는 감수 2분열에서 그런 비분리 현상을 촉진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치? 네. 그 원인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이제 문제라고 보면 돼. 그래서 정자 형성 과정은 감수 분열이고, 염색체가 분리되는 감수 1분열과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감수 2분열로 나눌 수 있죠. 네. 그래서 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그치?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감수 2분열에서도 염색 수체 수의 이상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치? 한쪽으로 몰려가서, 그래서 이걸 뭐 그림으로 그랬는데, 뭐 그림으로 다 설명해 될 필요는 없지만 그에 대한 적절한 내용 설명만 있으면 돼. 그쵸? 그래서 1분열에서 염체 비분리라면 핵상이 적이면 n 플러스 1과 n-1로 이렇게 분리되어지고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1로 이렇게 n-1, n-1 전체에서 다 이상이 나타나게 되지? 감수 1분열에서 나면. 감수 2분열에서 나타나게 되면은 감수 2분열에서는 염체 수의 정상인 놈과 염체 수의 이상인 놈 이렇게 요것들이 섞여서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아까 전에서의 그런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나타나는 아까 전에 앞에 문제지 수능 문제의 경우에도 사실은 그 감수 분열이 어디에서 진행됐다는 걸 알 수 있다. 정상인 염색체와 결합이 이루어진 걸로 봐서는 그치? 현상들이 나타난 걸로 봐서는 이제 감수 2분열에서 일어난 비분리 현상이어가지고 앞에 되겠더니 클라인펠터 증후군도 그런 예시가 나올 수 있다는 것 갖다가 또 알 수도 있고. 됐지? 자, 그래서 하나의 정모세포에서 유래된 4개의 염색체 수가 비정상이다. 1분열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2분열의 경우에는 염체 비불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얘기한 그런 결과물들, 그런 비분리 현상에 의한 이상이 나타난 염색체 나중에 생세포들이 수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정상인 경우와 비정상인 경우들이 나누어서 고르게 이제 나타났다고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24시간 시기에 감수 1분열이 진행됐고 72시간에 약 감수 2분열이 진행될 거라고 추측할 수 있다. 물론 이때는 좀 단정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어차피 이 분열의 시기, 분열기는 어때? 시간상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그쵸? 분열기 자체가 이제 시간상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24시간이나 27시간 바로 그 근처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명시해서 생각을 해도 뭐 24시간 이후인가 24시간 이전인가 이런 것까지 뭐 세부적으로 판단할 건 아니고 그 시간 근처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해 주면은 큰 문제가 없겠어요. 됐죠? 네. 조금 이제 문제의 질들이 논술 문제에서 이런 이제 특히나 이런 유전 현상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그 논술 문제에서 출제할 때 상당히 이제 복잡한 조건들을 주거나 지금처럼 또는 이제 조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반적인 문제에서 보지 못하는 어떤 현상들을 소재로 해서 이제 문제화시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서 우리 예시들을 좀 더 많이 살펴봐야 돼, 이런 부분들은. 자, 문제 3번. 하나의 세포에 21번 염색체를 3개 가지고 있으면 다운 증후군이 발생하게 된다. 다운 증후군은 주로 염색체 비분리 현상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염색체의 전자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거야. 자, 염색체 전자에 의한 다운 증후군을 세포 주기를 고려해 그림으로 설명해봐라. 그럼 아까 전에 전자 현상에 의해서 감수 분열에 의해서 어떻게 자녀에게 그 전자에 의해서 나타났는지 그걸 보여주라는 얘기지, 도해에서. 어떻게 볼까? 처음부터 이제 그림 뭐 하는 거 전자부터 해야겠지. 몇 개 만들어줘야 돼? 일단은 상동염체부터 만들어줘야 돼. 그치? 상동염체 2개의 쌍으로 뭐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꼭 쌍으로 아니어도 아까 전처럼 해놓은 다음에 전자 해가지고 짝을 지어서 아까 전에도 처음에 그림에서 단순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감수 1분열이 지난 후에, 알겠지? 감수 1분열이 지난 후에 이 분열기에서 전자가 일어나는 경우를 아까 전에 예시를 든 거야. 지금의 이 경우에는 이제 1분열부터 이제 예시를 들려고 하는 거고. 알겠지? 그래서, 지금 1분열기부터 지금 예시를 1분열기에서 전자가 일어나는 경우와 2분열기에서 전자가 일어나는 경우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뭐 할 수는 있는데 둘이 어차피 원리적으로는 똑같은 얘기라서 어느 한쪽만 이렇게 보여줘도 되겠어. 지금 1분열기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이 둘이 각각이 이웃하고 있는 게 상동염색체라고 하자. 그리고, 한쪽에 예를 들어서 이거 14번 염색체는 예를 든 염색체일 뿐이야. 알겠지? 네. 그래서 21번 염색체의 일부와 14번 염색체의 일부가 이렇게 전자가 됐다고 하자. 자, 그러면 이제 제1분열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지게 돼? 1분열 전에 이런 전자가 일어나서 이런 이제 이렇게 각각의. 그래서 감수 1분열 자체는 어떻게 된 거야?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거지. 그치? 1분열 분열 자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지만은 마지막에 이제 결과물을 살펴서 이것들이 짝지어지는 경우의 수를 갖다 우리가 나열해서 총 4가지로 이제 분석해 보게 되면 얘와 얘가 짝지어지는 거와 얘가 짝지어지는 경우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얘와 얘가 짝지어지는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짝지어서 이렇게 나머지는 뭐 다 정상인 상동 염체들이라고 상동 염체상의 염체 쌍들이라고 이렇게 본다고 할 때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게 돼? 이것이 지금 앞에서 지금 다운 증후군을 좀 봤나? 그렇지, 다운 증후군 21번 네. 염체. 다운 증후군에 대한 21번 염체가 더 많은. 응? 그러니까 21번 염색체가 유전자가 2개 있는. 그치. 네. 정자나 난자, 생리세포를 찾아내면 되는 거지. 네.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찾아봤더니, 21번 염체의 성분이 유전 요소지. 유전 요소가 몇 개? 2개가 이렇게 들어있는 놈이 한쪽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겠지? 네.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세 번째의 경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1분열이 아니라 2분열에서, 그치? 1분열이 아니라 2분열에서 지금 전자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 그런 경우는 여기서 요것과 요것이 이제 바뀌어서 가면서 한쪽으로 짝이 지어지는 경우를 보면 될 거야. 그치? 네. 그래서 뭐 2분열까지도 또 뭐 2분열에서의 언급도 뭐 따로 해주면 좋기는 좋지만 이런 경우는 뭐 2분열에서도 같은 현상에 의해서 그런 비분류 현상의 결과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결과만 일단 얘기한다고 한다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만 이렇게 언급해주면 되겠어. 네. 알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생리세포에 전자가 일어난 21번 염체가 정상적인 21번 염체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수정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총 3개의 21번 염체를 가지고서 다운 증후군이 유발될 수 있다. 전자이온 다운 증후군을 갖다 예를 이렇게 든 거다. 됐지? 네. 자, 앞에 뭐 문제에서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사항 있는 거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조금 이제 경험하기 힘든 그런 종류의 문제긴 하지만 이런 현상도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 한 번쯤 알아놓으면 혹시라도 뭐 수능 문제에서 이런 전자 문제나 여기에 관한 문제들이 아주 뭐 자주 출제되는 편들은 아니긴 하지만은 한 번쯤은 정리해서 알아둘 필요는 있겠어.